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되었고 1446년에 반포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449년 10월 5일에 세종실록에는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하연을 영의정 부사로 삼았다. 하연은 까다롭게 살피고 또 노쇠하여 행사에 착오가 많았으므로 어떤 사람이 업문으로 벽 위에다 쓰기를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내용은 하연을 영의정 부사로 삼았는데 하연이 까다로운 데다 노쇠하여 행사에 착오가 많아서 어떤 사람이 한글로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글을 벽 위에 썼다는 것입니다.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으나 대신에 대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한글로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세종은 문자를 모르는 백성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지만 백성들만 한글을 사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양녕대군 이재가 업문으로서 짧은 편지를 써서 아뢰니 그 뜻은 김경제로 하여금 상경하여 그 딸을 시집 보내도록 하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귀양살이 중이던 김경제가 딸을 시집 보낼 수 있도록 잠시 상경하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양녕대군의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업문, 즉 한글로 썼다는 것입니다. 문종에게는 큰아버지인 왕실의 어른도 백성을 위한 문자 한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궁중의 시녀들도 한글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녀들 가운데 수강궁에 머무르는 자가 있었는데 한 시녀가 업문으로 아지의 안부를 써서 혜빈에게 보내니 혜빈이 내전에 상달하였다. 업문을 승정원에 내렸는데 그 사연에 이르기를 묘단이 말하기를 방자인 자금, 중비, 가지 등이 별감과 사통하고자 한다 합니다. 하니 즉시 의정부 사인 이회장을 불러서 당상에 의논하게 하였다. 1453년 단종실록의 기사에는 안부편지를 빙자하여 어느 궁녀가 별감과 사통하려 한다고 고자질하는 한글 편지가 접수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조사한 4월 14일의 기사를 참고해보면 그 후에 자금, 가지 등과 더불어 시녀 월계의 방에 모여서 업문으로 서신을 써주도록 청하여 부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용으로 보아 궁녀들이 교제의 의향을 묻는 한글 편지를 별감들에게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궁녀의 방에 모여 편지를 써달라고 청했다는 것을 보면 모두 한글을 읽고 쓸 줄 알았던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다만 궁궐안의 여인들이 한글로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한글이 비밀스러운 글자의 기능을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총통등록은 국가의 비밀 문서인데 춘추관에 한 건이 있고 문무루에 21건이 있으며 홍문관으로부터 내전으로 들어간 한 건이 있고 군기감에 몇 건이 있으니 만일 간첩이 이를 훔쳐서 이로 인해 이익을 삼는다면 동남의 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빌건대 언자로 써서 베껴 내외의 사고에 각기 3건씩 수장하고 홍문관의 3건은 친히 굳게 봉한다고 일컫게 하고 그 한자로 써서 베낀 것은 모두 불살라 없애게 하여서 만세를 위한 계책으로 삼도록 하소서.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20년 후인 세조 때 대사헌 양성지가 올린 글로써 조선의 화포 제작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일본인들도 읽을 수 있는 한문본은 모두 불사르고 한글로 번역한 것만 보관하자는 요청입니다. 한글 편지가 비밀 문서의 기능을 했던 기록은 선조 때에도 보입니다. 지금 네 편지를 보고 청정과 중국이 밀약하여 거사하려고 하는 상황을 비로소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중원의 주사가 거제 등지에서 수로를 살피니 오래지 않아 큰 거사가 있을 것이다. 목병이가 이미 귀순하려는 뜻이 있으면 일찍 결정해야지 지연해서는 안 될 듯하다. 이 일이 다른 외인의 귀에 전파될까 우려되기 때문에 언서로 답하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선조는 피란을 갔으나 왕자가 외적에게 잡혀버렸습니다.
왕자가 탈출을 꾀한다는 글이 한글로 전달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듯이 외인이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언문으로 썼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한글로 쓴 이유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이 기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한글은 너무도 쉽고 편리한 문자이지만 한글을 모르는 이웃나라 사람들에게는 비밀스러운 암호의 기능을 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새로운 문자를 왕실에서도 쓰고 궁녀들도 쓰고 심지어는 비밀을 전하기 위한 암호처럼 썼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편지도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이 편지는 정조가 원손 시절인 4살 무렵에 외숙모에게 보낸 한글 편지입니다. 문안 아래입니다. 몸과 마음은 편안하신지요. 이 버선은 저에게 작사오니 수대를 신기옵소서. 조카드림. 점잖은 말투와 서툰 글씨로 편지를 쓰는 어린아이의 귀엽고도 기특한 모습이 상상됩니다. 아무리 영특한 아이였다고 해도 한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들을 쉽게 편지로 써서 보낼 수 있었을까요?